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은 그 수법의 잔혹함, 범행 동기의 비이성, 피해자의 다양성 등 한국 범죄사 최악의 연쇄살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20명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수사기관과 국민 모두를 속이고 조롱하며 대한민국의 공포 그 자체로 남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진 살인의 연속.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노인 부부, 성매매 여성, 재력가, 여성 홀로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총 20명 살해, 그중 다수는 흉기로 난자하거나 둔기로 살해,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하거나 일부는 화재로 은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그는 경찰과 언론을 철저히 기만했고 자신의 범행을 직접 경찰에 제보자 행세로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범행의 전개 두 얼굴의 살인자. 유영철은 평범한 옷차림, 단정한 외모, 차분한 말투를 지닌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노인 부부나 재력가 집을 침입해 살해했고 이후에는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토막을 내 유기했습니다. 범행은 점점 더 잔혹해졌고 도끼, 망치, 칼 등 다양한 살인 도구 사용, 사체를 훼손하고 일부는 집 화장실에 3일간 방치, 피해 여성의 시신을 불에 태우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림. 범행이 밝혀진 뒤 그는 사회 쓰레기를 정리했다는 식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체포와 자백, 대한민국이 멈췄던 순간. 2004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 여성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유영철을 용의자로 특정하며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내 자신이 2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행 동기가 세상에 대한 분노, 여성에 대한 증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고 범행 대상도 계획적으로 선정했으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경찰 수사 흐름을 파악해 피해 다녔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실체 냉혈한 범죄자. 체포 후 정신감정 결과 유영철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판정됐습니다. 공감 능력 결여, 극도의 자기중심성, 잔인한 범행에도 죄책감 없음, 사람을 죽일수록 기분이 좋아졌다는 비인간적인 진술, 피해자에 대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발언. 그는 자신의 살인을 예술로 여겼고 심지어 수감 중에는 그림을 그려 언론에 보내거나 책 출간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과 사형 선고, 그러나 살아있는 살인자. 2005년 유영철은 20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 사례는 1997년이며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무기징역과 같은 현실의 사형수로 수감 중입니다. 그의 존재는 지금도 사형제를 존치해야 하는가? 사이코패스는 교화 가능한가라는 윤리적 제도적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이 남긴 교훈. 대한민국 형사수사의 패러다임 변화. 이후 프로파일러 제도범죄 심리분석관 본격 도입. 연쇄살인 사건 대응 매뉴얼 수립.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각지대 문제 제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성매매 업소 종사자였으며 초기 실종 신고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이코패스 관리와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 시스템 논의. 유영철의 경우 전과 14범이었으며 장기 수감과 출소를 반복한 재범 고위험군이었음. 미디어 윤리 논쟁.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범죄자 위화 우려도 동반. 맺은 말. 유영철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가 법심리복지 수사 체계에서 놓친 가장 치명적인 공백이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상처로만 기억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유영철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